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준비 기간이 길었던 봄이 가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전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감사하게도 제일 예쁘다고 칭찬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가디건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실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눈에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요. 제가 메리노울 100% 썬네스간 썬데이 실을 활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색상 중간중간 품절이 있었고 또 단종 예정 컬러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 계속 지금 패키지를 미루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가성비 좋은 실로 한번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패키지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썬데이 실은 총 8볼을 활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V넥으로 완성을 했고요. 지금 4가지 컬러로 배색을 넣어서 완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양쪽에 똑같이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의 구멍이 있는 느낌으로 완성을 해왔어요. 근데 입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착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께감이 굉장히 얇아서 정말 봄에 걸치고 다니기 너무 좋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썬데이 실 버전으로 봄이 가디건 패키지가 하나 올라갈 거고요. 또 이번에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실을 찾아서 가성비 좋은 실로 완성했던 아이 영상과 패키지를 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실키얀이라는 실로 완성을 했는데요. 실키얀 버전으로 또 한 개 패키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 좋은 아이랑 조금 고급스러운 아이로 두 가지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3가지 컬러를 배색을 해왔습니다. 배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수 정해서 배색을 더 많이 넣어주셔도 또 얇은 스트라이프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3가지 컬러로 실키얀은 완성했고요. 바늘이 조금 두꺼운 6호 바늘로 완성했고 또 100% 아크릴 실인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실인데 너무 부드러운 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실크 같은 느낌의 재질이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실을 이용해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해서 V넥이 아니고 이렇게 딱 바로 목 밑에서부터 단추를 잠가서 입을 수 있도록 완성했고요. 앞쪽에는 단추도 연결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썬데이 실로 완성했던 아이보다 편물의 두께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추도 달아서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렇게 소매 부분에 무늬도 쭉 연결되게 넣어주었어요. 영상은 실키얀으로 뜬 아이를 위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실로 완성한 아이 그리고 실키얀으로 완성한 아이 뜨는 방법은 모두 다 동일해요. 각각의 패키지에 도안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실키얀 버전으로 이렇게 목 부분이 동그랗게 떨어지도록 도안을 준비했고요. 또 썬데이 실 버전은 V넥으로 도안을 준비를 해 올 겁니다. 실키얀으로 완성한 아이는 단추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단추는 총 5가지 컬러인데 핑크 컬러가 입고가 지연이 돼서 아직 핑크 컬러는 다음 주쯤에 입고가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든 컬러에 자개가 살살 들어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진 느낌의 단추를 활용할 겁니다. 단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오늘 완성한 아이는 넥 라인부터 잡아서 전체 탑다운으로 한 번에 떠내려가는 아이고요. 자, 보면 우리가 진동선 길이, 목선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선까지 이 진동선 길이와 그리고 전체 총 기장, 그리고 소매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수만큼 늘려서 떠주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 변경은 생각보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개 옷을 뜨다 보면 손땀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오전과 오후에 손땀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뜨개 옷은 손땀이 바뀌는 경우면 우리가 앞뒤 편물 크기가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탑다운으로 뜨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목선부터 시작해서 진동선 길이까지 편물을 쭉 넓혀주시고요. 소매 분리해서 아래쪽에 몸통 길이 원하는 길이만큼 쭉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매를 뜰 때는 양쪽의 손땀이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양쪽의 손땀을 동일하게 소매 부분에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완성하고 났을 때 전체 사이즈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영상에서는 실키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넥 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기본 넥 라인을 시작해 줄 거예요. 이 목 부분에서 가장 뒷부분에 해당하는 등 부분 있죠. 목 뒤쪽 부분은 가장 먼저 코스를 정해 줄 건데요. 저는 35코로 잡아왔습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늘려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홀수코가 되도록 잡아주세요. 그러면 앞면에 해당되는 부분의 코스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뒷면 코스에서 딱 3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32코가 되는데요. 이 32코를 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2에서 여기는 16코, 16코. 앞면 부분은 16코씩으로 시작할 거고요. 뒷면 부분은 35개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무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소매 부분은 무늬 코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7의 배수 더하기 3코로 무늬 코스를 정해놨어요. 제 사이즈에 맞춰서는 저는 이 옆면 부분,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은 17코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 이렇게 4개의 코너가 생기죠. 이 코너 부분에는 계속 코늘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는 한 코씩 코를 세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옷을 뜰 때 전체 필요한 코스는요. 등 쪽 부분에 35코, 앞면 부분에 16코씩, 그리고 어깨 부분, 이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에 17코씩에다가 4개의 코너까지 포함해서 전체 105개 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코스를 변경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기용 사이즈로 한번 떠보고 있거든요. 조카가 이제 돌이 좀 지나서 2돌 정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 완성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 이 목 뒷부분에 저는 25코를 잡아서 아가용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25코에서 앞면 부분의 코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25에서 딱 빼기 3을 해주세요. 그러면 22코가 돼요. 그럼 이 22코를 앞면에 반씩 나눠서 코스를 정해줄게요. 그럼 앞면 부분에는 11코, 11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코스는 아무래도 앞면 부분이랑 최대한 비슷한 코스로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면이 11코니까 7의 배수 더하기 3이 되도록 최대한 비슷한 코스로 잡으려면 딱 10코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가용 사이즈는 등 쪽 부분이 이쪽에 적을게요. 25개, 앞면 부분이 11코씩, 그리고 소매 부분이 10코씩을 넣어줄 거고요. 코너에 해당하는 4코를 더해서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봄이 가디건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영상에서는 실키한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실키한은 총 100g 정도 들어있는 실이고요. 아크릴 100% 실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은 실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되게 좋은 실이고요. 모사용 코바늘 5에서 6코 바늘, 옷을 뜰 거기 때문에 조금 큰 바늘, 6코 바늘 활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를 총 6볼 활용했는데요. A 컬러, B 컬러, C 컬러 3가지 배색을 넣어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A 컬러는 4볼 활용했고요. 나머지 B랑 C 컬러는 1볼씩 활용해서 완성을 해주었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입을 수 있는 5호 사이즈로 완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는 5호 사이즈 기준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또 혹시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각각의 1볼, 2볼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이 가디건 썬데이 실로 완성한 아이도 있었죠. 이 실은 약간 퀄리티가 좋은 실입니다. 요거는 산네스간 썬데이 실이에요. 이 실은 메리노울 100% 실이고요. 총 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235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울 실이고 얇은 실이어서 이 아이는 모사용 코바늘 4, 5바늘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고요. 총 컬러를 4개 배색을 해왔는데요. 3볼, 3볼, 1볼, 1볼 총 8볼 활용해서 완성을 해왔습니다.
확실히 편물이 얇고 더 고급지게 완성은 되는 데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어서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키한 버전에는 제가 단추 같이 넣어 드릴 겁니다. 단추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5개 같이 넣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골드가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안에 자개가 조금씩 들어있어서 되게 이게 은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추예요. 단추는 5가지 컬러인데요. 핑크 컬러는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6호바늘 이용해 줄 거고요. 혹시 썬데이 실로 완성하실 분들은 4호바늘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를 연결하기 위해 조금 얇은 돗바늘도 필요해요. 아니면 가정용 실바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돗바늘, 가위, 그리고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라벨도 같이 달아주려고 챙겨왔습니다. 요거는 패키지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랜덤으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같이 긴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넥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슬뜨기 105개를 해올 건데요. 중간에 코너가 들어가는 4개 부분에는 마커를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유실은 약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꾹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사슬뜨기 105개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요거는 도안이랑 또 앞에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슬뜨기 16개 먼저 해올게요. 자, 바늘에 실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후크에 실을 걸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V자 모양의 사슬이 완성되는데요. 이 크기가 너무 작지도 또 너무 넓지도 않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의 사슬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 사슬의 크기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에 따라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바늘 두께가 두껍고 이렇게 약간 느슨할 경우에는 이 위쪽에 보이는 사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쏙 잡아당기면 바늘이 이렇게 이 정도 두께의 바늘 두께에 맞춰 놓으신다면 사슬 크기는 일정하게 바늘 두께의 크기로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연달아서 16개 해올게요. 왼손은 아래쪽에 요 고정을 해주면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일정한 크기의 사슬을 뜨는 데 도움이 됩니다. 16개의 사슬을 떠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사슬을 떠주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매듭을 제외한 V자 모양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자, 16개가 지금 딱 앞서 배 모양이고요. 그대로 한 개 더, 17번째 부분이 코너거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번째 사슬의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코너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사슬뜨기 17개 해올게요. 자, 그 다음부터 17개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 사슬은 어깨 부분입니다. 이렇게 18번째 코는 우리가 또 마커로 표시해 둘 건데요. 이 18번째 코는 또 코너 부분이에요. 사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코수 세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부분의 4개에는 마커를 표시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등 쪽 부분이에요. 등 부분에는 사슬뜨기 35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자, 쭉 35개를 떠주셨으면 36번째 부분이 코너 부분입니다. 역시 코너 부분에는 우리가 마커로 한 가닥에 이렇게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17개 어깨 부분의 사슬을 떠올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 어깨 부분에 사슬을 떠주셨으면 또 사슬뜨기 하나. 여기도 코너 부분입니다. 마지막 코너 부분에 또 마커로 표시를 한 가닥
해놓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앞섭 부분 16개 사슬 떠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총 105개 사슬을 쭉 떠왔습니다. 좀 보기 편하도록 마커를 걸어왔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가디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커가 걸려있는 4개 공간에는 코늘림을 이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를, 또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소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무늬를 넣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우리가 어깨 부분, 앞섭 부분, 등판 부분들을 정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마지막 코는 왼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가장 마지막 코예요. 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올 건데요. 기둥코입니다. 사슬뜨기 3개를 떠올게요.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기둥사슬했던 첫 번째 코에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다. 단 시작코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왼손에 표시하고 있던 부분, 여기가 한길긴뜨기 첫 번째의 바닥코가 돼요. 그리고 여기 4번째 사슬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을 거예요. 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슬을 쭉 일자로 보면 하나, 둘, 셋. 이 아이는 기둥코입니다. 그리고 4번째 코는 바닥코, 5번째 코가 2번째 코가 돼요. 자, 여기 있는 5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5번째 코 한 가닥 또는 뒷산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5번째 코 부분을 살짝 뒤집어 보면 아래쪽에 뒷코가 있어요. 이 뒷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뒷코가 이렇게 뿅뿅뿅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기둥사슬, 4번째가 바닥코, 5번째 사슬 부분에 이렇게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럼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뜨개 옷을 뜰 거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지 않게 아주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슬뜨기 3개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셀 거고요.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가 바로 2번째 코입니다. 그럼 마커 바로 앞에 코까지 16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1개, 2개 이렇게 세줄게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3번째 코, 뒷코에 한 가닥 넣어주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저는 뒷코에 넣어서 한 코 한 코 떠올 건데요. 뒷코 찾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쪽의 모양의 사슬이 예쁘게 보이니까 이 사슬 한 가닥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뜨개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16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마커로 표시했던 코 바로 앞에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마커 있는 공간은 코너 부분입니다. 자, 16개 떴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마커 걸어놨던 사슬코까지 포함해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6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코너 부분, 지금 노란색 마커 걸어놨던 부분 옆에 이 뒷코가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 부분은 매번 동일하게 떠줄 건데요. 자, 저는 뒷코에 넣을 거기 때문에 마커 걸려있는 바로 앞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 넣어주면 돼요. 마커는 빼놓지 않고 넣을게요. 이렇게 뒤에 사슬에 하나 넣어서 항상 코너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2개, 다시 같은 공간, 다시 코너 공간에 다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코너에는 4개의 코를 계속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17개 한길긴뜨기가 눈에 보이고요. 중간에 사슬 2개가 보이게 돼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은 어깨 부분인데요. 어깨 부분은 소매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무늬는 어렵진 않은데 자, 코스 확인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쉽게 7코마다 무늬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한 코 한 코 아래쪽에 17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모아뜨기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코, 첫 번째 뒷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줄 건데요.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놓고 멈출 겁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정확하게는 두 번째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통과.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미완성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가닥 통과하는 것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지금 바늘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자,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가닥의 고리를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이렇게 가운데 코 공간을 놔두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코 위에 세 코를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한길긴뜨기 4개는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바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7개 코가 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가 7개 문입니다. 모아뜨기로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은 걸 반복할 겁니다.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랑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시면 되고요. 또 한 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세요. 그럼 중간에 한 코가 비어있고 이렇게 미완성된 한길긴뜨기 2개를 바늘에 실 걸어서 동시 통과.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맞춰서 3개 코가 생깁니다. 자, 한길긴뜨기 4개를 또 연달아 떠올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또 4개 한길긴뜨기 떠주면요. 어깨 부분에는 코너를 제외하고 딱 3개의 코만 남습니다. 자, 이 3코에 마지막 무늬를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떠줄게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한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또 미완성으로 하나, 그리고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사슬뜨기까지 이렇게 17개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너했던 한길긴뜨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17개 코가 돼요. 자, 이어서 또 녹색 마커가 있는 공간, 여기 코너 부분입니다. 코너 부분에는 같은 공간에 4개의 코를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여기 어깨 부분에 무늬를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길게 35개 코는 우리가 등 부분입니다. 35개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올게요. 마커가 걸려있는 바로 앞에 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쭉 반복해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등 쪽 부분에는 총 35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왔습니다. 자, 파란색 마커 있는 공간이 바로 코너 부분이에요. 코너 부분에는 4개의 코를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등 쪽 부분을 떠주셨으면 17개 코는 아까 설명드린 어깨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먼저 무늬를 먼저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한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3코를 떠주셨으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4개 떠줄게요. 다시 동일하게 이 7개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 4개를 떠줍니다. 딱 3개의 코가 남는데요. 이 3개의 코에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랑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떠주고요.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반대쪽 어깨도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너 부분입니다. 이 코너 부분 뒷코에도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4개의 코 떠올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앞쪽에 16개 코에는 우리가 앞서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16개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떠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요 뒷코에 바늘 넣어서 16개까지 한길긴뜨기 떠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모양이 보이는데요. 앞섭 부분, 코너, 여기는 어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등 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계속 동일하게 왕복을 하면서 4개의 코에만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 쪽에 있는 부분에도 양쪽에 한 코씩 계속 늘어날 거고요. 우리 어깨에 있는 부분에서도 한 코씩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양쪽 중에 한쪽만 코늘림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넓은 부분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도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단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은 우리가 이제 반대쪽으로 또 쭉 우리 핑크색 마커 걸어놨던 공간까지 되돌아올 건데요. 두 번째 단에서만 첫 번째 코랑 가장 마지막 코에 코늘림 해줄 겁니다. 먼저 사슬뜨기 3개, 여기는 단 시작 코입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마커 하나 챙겨둘 거예요. 단 시작 코 찾기 어려울까봐 하나 마커 또 표시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이 기둥코거든요. 바로 세 번째, 밑에 있는 네 번째 코가 단 시작 코입니다. 여기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우리가 두 번째 단에만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할 겁니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코에는 2개의 코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이어서 16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16번째까지 떠주고 나면 우리가 코너 부분에 했던 한길긴뜨기예요. 여기까지 16코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코까지 포함해서 총 17코가 됩니다. 자, 사슬뜨기 2개 했던 공간이 보이죠? 제 손가락이 나오는 이 공간에 코너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4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깨 부분인데요. 어깨 부분에는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위쪽에 먼저 한길긴뜨기 1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코너 부분 사슬뜨기 위에 코너 들어간 거 제외하고는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1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3코에는 우리가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했던 이 공간에는 무늬를 넣어줄 겁니다. 자, 사슬뜨기 3개를 떠주세요. 그대로 사슬뜨기 3코를 떠주셨으면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V자 모양이 거꾸로 생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보면은 가장 아래쪽, 다리 부분 아래쪽에 넓은 공간이 있죠. 이 넓은 공간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바로 걸어서 2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아뜨기 했던 곳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쏙 해줄 겁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3개. 자, 두 번째 단, 짝수단은 이렇게 어깨 부분에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자, 또 4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떴던 위쪽 사슬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4개 연달아 떠주세요. 이렇게 7개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3개, 다시 한길긴뜨기 4개, 요 무늬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또 아래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뒀던 부분, 그럼 사슬뜨기 3개 해주고
가장 아래쪽에 큰 구멍, 이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사슬뜨기 3개, 또 연달아 있는 4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떠줄게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 무늬가 또 하나 보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사슬뜨기 3개, 자, 모아뜨기 했던 가장 아래쪽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사슬뜨기 3개. 그러면 코너 부분에 했던 부분 한길긴뜨기 한 코가 있습니다. 이 코너 위쪽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무늬를 양옆에 한 코가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자세히 보면 코너를 제외하고 보면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위쪽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더 늘어나서 총 19개 코가 두 번째 단의 어깨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코너 부분, 마커 걸어놨던 위쪽에 공간 있죠? 이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는 사슬뜨기 했던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떠서 코너를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등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총 37개가 들어가겠죠? 어깨 부분은 반대쪽 설명했던 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 그리고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여기 마지막 코까지 쭉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37개. 이렇게 등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쭉 반복해 주셨으면 코너 부분, 동일하게 코너에는 4개의 코를 넣어줍니다. 이제 반대쪽 어깨 부분이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가장 먼저 한길긴뜨기 위쪽에 이 한길긴뜨기 한 코를 먼저 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했던 V자 거꾸로 된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럼 사슬뜨기 3개, 다시 넓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번 손으로 만져주시면 모양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슬뜨기 3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하나씩 4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7개 위쪽 무늬에 한 코 한 코 무늬를 만들어 올게요. 자, 또 동일하게 사슬뜨기 3개, 넓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그럼 한 코에 하나씩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한길긴뜨기 4코를 떠줍니다. 또 이어서 무늬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사슬뜨기 3개, 공간 안쪽에 넣어서 쭉 짧은뜨기 길게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3개. 그럼 또 반대쪽 코너가 보이는데요. 이 코너의 가장 끝에 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 1개를 해주면 어깨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코너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커 있는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2개에 한길긴뜨기,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쪽 부분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올게요. 자, 핑크색으로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코, 거기 코에만 한길긴뜨기 2개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만 앞섭 부분에 코늘림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완성해 볼게요. 이 마커 걸어놨던 공간은 기둥샷을 했던 공간이거든요. 여기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바늘 넣어줄 건데요. 가장 마지막 마커 걸어놨던 공간은 한 가닥에만 딱 넣어주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 정도의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떠줄게요. 하나, 또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둘, 이렇게 떠주면 약간 V자로 처음 부분만 코늘림해서 늘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도 한번 떠볼게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올 거예요. 기둥사슬 3개. 자, 세 번째 사슬은 단 시작코거든요. 여기는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를 옮겨줄게요. 저는 딱 눈에 보이는 세 번째 사슬 중에 한 가닥에만 단 시작코를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편물을 뒤집어서 5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셔야 돼요. 자, 눈에 보이는 사슬 하나, 둘, 셋 기둥코고요. 4번째 코는 바닥코입니다. 그럼 5번째 사슬, 정확하게는 2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총 19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기둥사슬도 코 하나라고 세주셔야 돼요.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너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줍니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 코까지 19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셨으면 또 코너입니다. 코너 보이죠? 요 사슬뜨기 2개 했던 요 공간, 아래쪽에 마커가 있는 이 코너 부분에는 동일하게 공간 안쪽에 한길긴뜨기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제 앞으로 코너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깨 부분인데요. 어깨 부분의 홀수단은 첫 번째 단이랑 모양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옆쪽에 한길긴뜨기 2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2개를 먼저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바늘에 실 감아서, 자, 보면 바로 첫 번째 코, 첫 번째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2가닥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우리가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사슬뜨기 3개 했던 세 번째 사슬, 여기 보면 세 번째 사슬 2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또 뜨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미완성 2개 모아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해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옆에 부분에 한길긴뜨기 4개 떠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깨 부분에는 2단마다 무늬를 반복하면 예쁜 또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또 무늬를 반복해 볼게요. 지금 7코를 또 동일하게 떠줄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할게요. 사슬뜨기 첫 번째 코에 2가닥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올라오는 세 번째에서 가장 마지막 사슬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자, 3가닥을 동시 떠주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또 하나 완성이 되죠. 자, 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4개 떠줄게요. 마지막 무늬예요.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다시 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첫 번째 사슬이랑 마지막 사슬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모아서 떠주면 되고요. 또 사슬뜨기 하나. 그럼 코너 들어가는 부분 전까지 한길긴뜨기 2개가 있습니다.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 어깨도 지금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코너, 그리고 한길긴뜨기 쭉 등 부분을 떠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동일한 어깨 부분 반대쪽 세 번째 단 떠주고, 다시 코너, 그리고 앞서 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코너 부분.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이어서 코너 부분. 이제 어깨 부분인데요. 반대쪽 설명했던 대로 무늬 넣어 볼게요. 먼저 한길긴뜨기 2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모아뜨기 해줄게요.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한 가닥씩 넣으면 늘어지니까 2가닥씩 바늘 넣어서 가장 첫 번째 코랑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랑 사슬뜨기 하나. 자, 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지금 홀수단이랑 짝수단의 어깨 부분의 무늬가 조금 보이죠? 요거를 7번째 단까지 반복을 해올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깨 부분에 한길긴뜨기 2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점점 늘어날수록 이 어깨 부분의 무늬가 이렇게 일자로 3군데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자, 또 코너 부분.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요 초록색 마커 걸어놨던 공간, 단 시작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19개 해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는 우리가 마커 걸어왔던 공간이에요. 단 시작코. 우리가 기둥사슬 3개 했던 코 중에 3번째 코. 가장 마지막 코에 이렇게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 아이를 7번째 단까지 반복해 올 건데요. 이제 앞에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늘어짐 없이 일자로 내려올 거고요. 어깨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단, 그러니까 홀수단의 무늬가 조금 다르죠. 홀수단은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에서 무늬를 만들어줬고요. 짝수단은 사슬뜨기 무늬를 해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3개에서 이렇게 무늬가 완성되는데요. 점점점 무늬가 올라올수록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들이 조금씩 생기게 될 거예요. 홀수단하고 짝수단 설명드렸으니까 이 아이를 반복해서 7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어깨 부분에는 3개 일자로 무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양쪽에 우리가 코놀림하는 부분의 한길긴뜨 개수는 한 코씩 한 코씩 늘어나야 합니다. 등 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2코씩 코너 부분에 이렇게 늘어나도록 일자로 쭉 떠서 7번째 단까지 이 아이를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둥사슬 뜨는 3번째 코가 눈에 그래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마커 생략하고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둥사슬 떴으면 5번째 사슬, 2번째 코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바로 떠줘서 우리가 사슬뜨기 3개 했던 코도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세서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2번째 단이나 3번째 단까지 뜨고 우리가 이렇게 목 부분에 얹어서 길이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부분의 길이랑 등 쪽 부분 그리고 어깨 정도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 어깨에 살짝 올려봤더니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연결해서 7번째 단까지 뜨고요. 8번째 단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7번째 단까지는 도안 참고하셔서 동일하게 떠주세요. 7번째 단까지 떠서 지금 쭉 편물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7번째 단까지 떠주고 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한길긴뜨기가 여기는 코너 부분에 하나, 등 쪽은 코너 부분에서 양쪽에 2코씩 계속 증가할 거예요. 어깨 부분은 이렇게 무늬가 지금 일자로 3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펼쳐서 보여드리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렇게 쭉 일자로 내려오는 무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7번째 단까지 떴을 때 옆쪽에 한길긴뜨기 개수가 총 코너까지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무늬가 들어있거든요. 8번째 단을 뜰 때는 우리가 무늬를 한 개 더 양쪽 끝에 만들어 줄 겁니다. 7단마다 여기 있는 이 무늬 3개가 양쪽에 늘어서 5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단부터는 우리가 동일하게 쭉 반복을 해주는데요. 어깨 부분에 여기 있는 이 무늬를 양쪽에 하나씩 더 늘려오도록 할게요. 자, 8번째 단, 이 어깨 부분에 무늬가 또 생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8번째 단도 사슬뜨기 3개.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눈으로 봤을 때 5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먼저 코너까지 쭉 떠주는 거예요. 자, 8번째 단, 지금 코너 부분에서는 또 동일하게 코너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8번째 단이기 때문에 짝수단의 무늬를 떠줘야 되거든요. 사슬뜨기 3개 들어간 무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이 7코에 무늬를 또 넣어 줄게요. 이렇게 코너까지
공간에 마무리 해주었으면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 떠줍니다. 이렇게 8번째 단은 요 7코의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동일하게 아래쪽 모양이 모아뜨기 했던 부분이 보이죠? 또 사슬뜨기 3개, 한 번 더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3개, 다시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씩 4번. 계속 이 어깨 부분의 모양을 늘려갈 때는 7번째 단까지 하고 8번째 단에서 이렇게 무늬를 늘려올 거예요. 그럼 또 아래랑 동일하게 14단까지 쭉 반복을 해주고요. 또 15번째 단 뜰 때 이 어깨 부분에 이 무늬 개수를 늘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7개 무늬를 계속 반복을 해올게요. 동일하게 사슬뜨기 3개 그리고 짧은뜨기 무늬를 떠줬으면 이 코너 바로 앞부분에 7개 코가 남습니다. 자, 먼저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남는 코가 딱 3코가 남죠? 여기에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슬뜨기 3개, 한 코 건너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 코 건너고 이제 바로 코너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요. 어깨 부분에 무늬가 하나, 둘, 셋 라인이 생기는데요. 지금 방금 만들어서 라인이 5개가 생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또 계속 동일하게 다른 공간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로 단을 늘려올 거고요. 어깨 부분에서는 8번째 단부터 또 7단, 14단까지는 또 동일하게 쭉 짝수단, 홀수단의 무늬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한 참고하셔서 다시 또 14단까지 떠올게요. 저는 15번째 단에서는 색상을 변경해서 떠줄 건데요. 라인을 따서 이렇게 색상 변경을 해서 완성할 건데 한 가지 컬러로 쭉 완성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썬데이 실로 완성했던 것처럼 색깔 배색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컬러를 활용해서 이번에 봄이 가디건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14단까지 다 완성해 오도록 할게요. 지금 14단까지 반복해서 우리 등 쪽 부분, 이렇게 어깨 부분의 무늬도 쭉 일자로 내려오고 있어요. 14번째 단까지 지금 떠왔고요. 15번째 단부터 17번째 단도 동일하게 이제 늘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부터는 색상을 변경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A 컬러 지금 2번째 볼 활용해서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뜬 부분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줄게요. 이제 B 컬러로 색상을 변경해서 떠줄 건데요. 한 가지 컬러로 완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블루톤 컬러를 활용해서 배색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컬러를 활용해서 배색해 볼 생각이에요. 자, B 컬러를 연결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4번째 단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제 새로 가지고 오는 실을 왼손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사슬뜨기를 연달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파란색 B 컬러는 지금 사슬이 3개가 있고요. 처음에 뜨던 A 컬러는 아래쪽에 사슬이 있는데 이 아이는 꾹 당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남는 꼬리 실끼리 한 번만 매듭을 지어주세요.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살짝 고정이 되게만 해줬고요. 나중에 돗바늘로 안쪽 부분, 옷 안쪽에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편물을 돌려서 또 15번째 단 동일하게 시작해 볼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또 쭉 둘러주시면 돼요. 15번째 단은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 떠주고요. 어깨 부분에서 무늬를 한 개씩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먼저 코너까지 한길긴뜨기 해올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코너 부분이에요. 코너 부분도 동일하게 공간 안쪽에 넣어서 4개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15번째 단은 무늬를 하나씩 더 양쪽에 만들어줘서 총 7개 무늬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15번째 단은 홀수단이기 때문에 홀수단의 무늬를 떠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사슬뜨기 하나. 바늘에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고요.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서 모아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무늬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처음과 가장 마지막 사슬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서 이렇게 거꾸로 생긴 V자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또 연달아서 한길긴뜨기 4개. 자, 같은 방법으로 어깨 부분의 무늬를 이어 올게요. 쭉 무늬를 반복해 오면 또 한길긴뜨기 4코 해주면 마지막 코너 전까지 3코가 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랑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뜨기까지 해서 어깨 부분의 무늬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자, 또 다시 코너 부분, 이제 반대쪽까지 또 쭉 둘러올 건데요. 삐컬러를 활용해서 먼저 5단 정도 두께감으로 떠줄 건데요. 먼저 3단 떠주고 우리가 소매 분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7단까지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저는 17단까지 또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상 변경해서 뜨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꼬리 실들은 우리가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에 돗바늘로 정리해주고 테두리 둘러주면서 예쁘게 가려주면 된답니다. 쭉 반복해서 지금 삐컬러를 이용해서 3단 정도 떠왔습니다. 전체 단수를 셀 때는 이렇게 짝수단 편물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2단 정도 밑에 라인이 살짝 보이거든요. 이 부분 짝수단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2, 4, 6, 8, 10, 12, 14, 16 그리고 밑에 한 단이 있어서 17단까지 떠왔습니다. 저는 삐컬러로 지금 3단 정도 떠왔고요. 이어서 2단 정도는 더 삐컬러로 떠줄 건데요. 컬러 변경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3가지 컬러, 4가지 컬러, 그리고 이 두께들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컬러 배색해 주시면 돼요. 물론 사용실 소요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딱 17단 정도 떠왔는데요. 우리가 코너 부분, 우리가 목선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들어가는 선까지 요 진동선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 손땀에는 대략 20cm 정도 되거든요. 약간 정확하게는 20cm보다 조금 안 되는데 대략 20cm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17번째 단까지 뜨고 18번째 단 뜨면서 소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 가운데 라인에 한 사슬뜨기 8개 정도로 소매를 완성을 해 줄 건데요. 여기 부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대로 단수를 늘려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수를 늘려도 이 무늬는 7단마다 무늬가 양쪽에 하나씩 생기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또한 보시면서 활용해서 여기 7단마다 이 무늬 하나가 더 생기게 또 일자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이어서 삐컬러로 18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개, 요 기둥코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세주시면 돼요. 편물을 돌려서 이제 두 번째 코부터 또 한길긴뜨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단 시작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기둥사슬 세 번째에다 마커 표시해 주세요. 첫 코랑 가장 마지막 코는 잘 챙겨주셔야 모양이 일자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쭉 우리가 앞면 부분, 옷의 앞부분에 코너까지 떠오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주세요. 쭉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까지 34개 한길긴뜨기를 떠줬습니다. 이렇게 18번째 단은 우리가 모양에서 앞부분 34개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바로 이제 옆면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뒷면으로 연결을 갈 겁니다. 자, 코너랑 코너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코너 부분 보이시죠?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개를 그대로 공간 안쪽에 하나 떠줄게요. 그리고 저는 사슬뜨기 8개 하니까 저한테 사이즈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해올게요. 이 사슬은 소매 둘레를 결정하는 거니까 한번 떠보시고 조금 팔 둘레가 좀 좁은 것 같다, 소매통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사슬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8개의 사슬을 떠오고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어깨 부분은 다 건너뛰고 바로 반대쪽 코너로 올 겁니다. 바로 반대쪽 코너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 공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 코너로 연결해서 소매를 만들어주고 등 쪽 부분 한길긴뜨기 또 쭉 반복해 올게요. 이렇게 코너 부분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 해주셨으니까요. 나머지는 또 눈에 보이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또 진행을 해주세요. 쭉 등 쪽 부분에 한길긴뜨기 연달아 쭉 떠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코너, 이 코너 부분에는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 그리고 반대쪽도 소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어깨 부분을 건너뛰고 자, 사슬뜨기 반대쪽과 동일하게 8개 해올게요. 다시 한번 코너 바로 연결해서 이쪽 소매를 완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오른손으로 고정, 쭉 넘어가서 반대쪽 코너 부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또 소매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앞면 부분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마무리해서 18번째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8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면요, 우리가 소매 분리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소매 분리 양쪽 다 해서 앞부분까지 정돈해주면 18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18번째 단까지 떠서 소매 분리까지 해주었어요. 이제 쭉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로 내려오면서 몸통 부분을 떠주고, 그리고 소매 부분 왼쪽과 오른쪽 떠주고 테두리만 뜨면 옷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요크 부분 뜨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진동선 길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넥 라인 시작부터 코너 부분을 쭉 내려와서 겨드랑이 선까지 이 길이만 결정을 해주시면요, 원하는 사이즈로 대략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마커 표시해 주세요. 사슬뜨기 3개 했던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서 이렇게 소매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잠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코너 부분에 첫 번째 부분에 마커를 빼놓지 않고 떠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점점점 늘려서 양쪽에 소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한번 입어본 다음에 이 소매 부분이 너무 좁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진동선 길이를 한두 단 더 늘려주고 이렇게 사슬 8개 정도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진동선 길이를 늘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소매 부분, 이 소매 부분의 사슬을 8개 말고 조금 더 키워서 요 소매의 통, 요 둘레를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몸통 부분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B 컬러로 19번째 단까지 떠줄 거고요. 20번째 단, 21번째 단은 또 다른 C 컬러를 활용해서 배색을 넣어줄 거거든요. 먼저 19번째 단까지는 이 B 컬러, 블루 컬러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9번째 단도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한길긴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 해주고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9번째 단부터 뜨는 부분은 이제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허리 둘레 부분에 맞춰서 가디건을 떠줄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다 둘러오시면 돼요. 먼저 코너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떠올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코너까지 한길긴뜨기 떠줄 거예요. 이렇게 소매 분리했던 부분에 코너에 한길긴뜨기 떴던 곳까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슬 8개 했던 공간이 보일 겁니다. 이 사슬 8개 했던 공간에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슬이 있거든요. 저는 아래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이 위쪽에는 2가닥이 걸리도록 잡아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8번 해줄 거예요. 자, 또 V자 모양 중에 이 아래쪽에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 반대쪽은 2가닥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8개 떠올게요. 이렇게 8개의 한길긴뜨기를 소매 부분에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편물을 연달아서 등 쪽 부분 연결해서 바로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눈에 보이는 예쁜 사슬이 하나씩 보이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반대쪽 끝까지 쭉 떠올게요. 우리 몸통 부분은 이렇게 한길긴뜨기로만 쭉 둘러올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저는 19단부터 37단까지 쭉 이렇게 한길긴뜨기만 떠서 허리 통 부분, 그러니까 몸통 부분을 끝까지 다 완성해 올 건데요. 중간에 배색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해 볼 겁니다. 한 가지 컬러로 완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배색 컬러를 조금 더 많이 4개나 5개 정도 라인이 들어가도록 배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죠. 저는 3가지 컬러로 배색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단까지 다 완성하고 우리가 20번째 단 뜰 때 색상 배색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9번째 단 쭉 한길긴뜨기 떠와서요. 가장 마지막 곳까지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B 컬러로 보면 5단을 떠왔거든요. 짝수단을 겉면이라고 놓고 뜨개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는 B 컬러는 딱 5단 떠왔습니다. 5단 정도 뜨고 아래쪽에 C 컬러로 2단 정도 더 떠올 건데요.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3번째 컬러.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떠주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렇게 스카이 컬러로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3번째 C 컬러는 왼손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사슬뜨기 3개를 해올게요. 이렇게 아래쪽이 커져 있는데요.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이 아이를 당겨서 2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B 컬러가 커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매듭을 한 번만 지어줄게요. 가장 마지막에 돗바늘로 우리가 안쪽 편물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주고요. 이렇게 위쪽에 사슬 3개가 보이죠? 자, 그대로 이게 단 시작코,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20번째 단이랑 21번째 단은 저는 또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쭉 뜨면서 C컬러로 떠올 거고요. 이렇게 단을 배색해서 총 37단을 떠올 예정입니다. 자, 총 기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수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색깔 배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께로 배색, 단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지만 첫 번째 코는 지금 이 아이 떴던 바닥코니까 건너뛰고 2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또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돗바늘로 숨겨주고 정리를 하면서 뜨개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렇게 꼬리실을 남겨둔 채로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색상 배색하면서 우리 몸통 부분 37단까지 다 떠오도록 할게요. 쭉 반복해서 몸통 부분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상 배색을 해서 37단까지 연달아서 완성을 해왔거든요. 짝수단을 저는 겉면이라고 생각하고 뜨개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안쪽 면에 요 나머지 아이들을 우리가 돗바늘을 활용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배색이 여러 번 들어가면 실 정리할 게 조금 많아지긴 합니다. 자, 여기 앞서 부분에 깔끔하게 실 정리를 다 안쪽 면에 해오도록 할게요. 귀찮은 실 정리 작업을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반대쪽 소매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매 부분은 우리가 어깨 부분에 무늬를 넣어왔기 때문에 소매에도 쭉 연결해서 무늬를 넣어줄 거고요. 아래쪽에 사슬뜨기 8개 했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진행을 해서 쭉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제가 반대쪽 소매는 지금 떠왔거든요. 이렇게 배색했던 단과 동일하게 배색을 쭉 넣어주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A 컬러로 끝까지 쭉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청바지에 입으려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이런 블루톤으로 한번 해봤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색상 배색에 따라서 원하시는 느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매를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소매 부분은 지금 보면 B 컬러가 1단, 2단, 3단 정도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총 5단을 떴기 때문에 B 컬러로 2단을 더 떠줄게요.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소매는 왕복으로 떠줄 거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원통형을 떠주게 되면 우리가 조금 편물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소매 부분 시작해 볼게요. 먼저 B 컬러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가 아래쪽에 여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사슬뜨기 8개를 해서 8개 코가 거꾸로 생겨져 있는데요. 요 가운데 8개는 한길긴뜨기 8개를 해올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자, 여기 아래쪽에 8개 한길긴뜨기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이 8개 중에 중간에서 시작해 볼게요. 한 4번째부터 한 가닥에 바늘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 줄게요. 자,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감고 손으로 고정을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중간쯤에 4번째 코쯤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살짝 당겨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먼저 3코 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올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아랫부분에 해주고 나면 이제 옆면 부분인데요. 한길긴뜨기 단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3코를 모아뜰 겁니다. 자, 여기 한길긴뜨기 거꾸로 있는 모양의 가장 아래쪽 한 코, 그리고 이 다리 중간쯤에 바늘 넣어서 한 코, 그리고 여기는 코너 부분이거든요. 우리 코너 만들었던 코너, 이 코너에 바늘을 넣어서 하나, 3코를 모아뜨기 할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거꾸로 생긴 한길긴뜨기 머리 쪽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거꾸로 생긴 아이의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럼 여기 코너입니다. 코너. 이렇게 코너 부분. 처음에 우리가 요크 부분 뜰 때 생기는 코너 부분에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3코가 한 코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편물을 돌려서 보면 이제 이렇게 무늬를 넣었던 어깨 부분이 보입니다. 자, 여기 무늬는 맞춰서 떠줄게요. 지금 보면 한길긴뜨기 3코가 그대로 있고 여기 무늬가 보이죠?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개 떠줄게요. 그리고 짝수단이기 때문에 무늬는 사슬뜨기 3개, 그 다음 공간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개를 떠줍니다.
요거를 또 위쪽 부분 어깨에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무늬를 따라서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4개, 그리고 이렇게 사슬뜨기랑 짧은뜨기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쭉 뜨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 우리 사슬 만들어줬던 부분이거든요. 자,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3개까지 해서 무늬를 떠왔고요. 옆에는 한길긴뜨기 3개가 보입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는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자, 이렇게 떠주고 나면 바로 코너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크 부분 뜰 때 만들어지던 코너 부분이에요. 그럼 코너 부분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보이죠? 여기 하나, 둘, 셋, 3코를 모아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큰 공간에 넣어서 미완성,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 넣을 건데요. 공간에 넣어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한 2가닥 정도의 바늘을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미완성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쪽, 머리 쪽 있는 사슬이 약간 늘어져 보이죠? 요거는 약간 안쪽에 넣어서 2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3코 모아 떠주시면 됩니다. 판물을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제 아래쪽에 사슬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여기 사슬뜨기 8개 했던 부분, 지금 남아있는 사슬은 하나, 둘, 셋, 4개 남아있어요. 자, 4개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또 떠줄게요. 이렇게 소매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 시작코, 우리 이렇게 보면은 꼬리실 있는 부분에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대로 통과 통과. 자, 그럼 이제 2번째 단, 사슬뜨기 3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기둥코 세워주고요. 편물을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떴던 코 보이죠? 여기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줄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사슬 4개를 건너서 5번째 코에 떠주는 거예요. 그대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뜰 거예요. 왕복으로. 그럼 5번째 사슬, 2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 기둥사슬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 표시를,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4개를 또 거꾸로 떠올게요. 뜨게 했던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모아뜨기 했던 부분이랑 한길긴뜨기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럼 연달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드랑이 아래쪽에는 그냥 다 한길긴뜨기로만 떠올 거고요. 이렇게 소매 위쪽 부분에는 이 무늬를 연달아서 뜨개를 해줄 겁니다. 또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면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 이 무늬 부분은 홀수단이기 때문에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슬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이렇게 모아서 V자 모양,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 칸 건너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홀수단의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무늬 끝에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무늬를 해주고 나서 아래쪽에 단에 무늬가 없으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여기 3개 모아뜨기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돌려보면 코가 예쁘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줄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 코 한 코 떠줬습니다. 마커로 단시작은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사슬뜨기 3개 했던 기둥코의 3번째 코 2가닥 정도의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 빼뜨기 해주세요. 제가 아까 소매 부분은 B컬러로 지금 2단 떴거든요. 이제 다시 C컬러로 3, 4단을 떠줄 겁니다. 색깔 배색을 또 해줄게요. 그대로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세 번째 컬러인 C 컬러를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여유실을 두고 왼손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여기서 사슬뜨기 3개를 또 C 컬러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파란색이 커져 있죠. 그러면 꼬리실을 당겨서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서 얘네가 너무 풀리지 않도록 한 번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편물을 이제 돌려서 뜰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안쪽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떴다면 이제 다시 편물을 돌려서 반대쪽 방향으로 왕복으로 떠줍니다. 자, 그대로 편물을 되돌려 줄게요. 여기가 겉면입니다. 편물을 한번 돌렸더니 꼬리실이 양쪽에 있죠? 꼬리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놔둔 상태로 저는 숨기지 않고 뜰 거고요.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 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이제 C 컬러로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먼저 쭉 떠주면 돼요. 쭉 뜨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제가 지금 뜨는 거는 소매는 세 번째 단인데요. 이 무늬로만 따지면 짝수단 무늬입니다. 사슬뜨기 3개, 그리고 짧은뜨기, 다시 한번 사슬뜨기 3개,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개. 또 이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색상 배색하는 게 조금 까다롭고요. 아무래도 꼬리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안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나중에 꼬리실로 양쪽에 잘 숨겨주고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매는 왕복으로 떠줄 건데요. 그래야 어깨에 떴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뜨는 게 좀 귀찮긴 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통형으로 쭉 반복해서 떠주셔도 돼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색깔 배색을 해서 34단까지 반복을 해올 거거든요. 그리고 35단이랑 36단, 7단은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매 부분도 저는 34단 떠왔거든요. 여기도 3단 정도 더 뜨면서 마무리 해줄 건데요.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단 뜨면서 시작했던 어깨 부분, 여기 넥 라인부터 시작했던 여기서부터 소매를 한번 쭉 재니까요. 요 끝에서부터 쭉 길이를 재니까 대략 52cm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매는 일자로 떠줄 거고요. 옷을 입었을 때 소매 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쭉 들어가고요. 겨드랑이 있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었습니다. 저는 왕복으로 떴기 때문에 무늬가 일자로 쭉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원통형으로 이 소매 부분을 뜨신다면 이 라인 부분이 일자가 아니고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4단 한길긴뜨기를 떠왔으면 이제 여기 끝에 소매 부분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 시작코,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단 시작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마커로 표시를 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35번째 단 떠볼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떠줄 거고요. 동일하게 편물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올 건데요. 이쪽이 이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한길긴뜨기만 쭉 나열되어 있죠. 한길긴뜨기 모양의 하나, 둘, 3개, 바로 전까지만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중간에 코 줄임을 조금 하면서 소매 끝단을 약간 좁혀 올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요.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 바로 앞에 한길긴뜨기 3개가 남아있어요. 자, 이 남아있는 3개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코에 코줄임 해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미완성 2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통과. 아래쪽에 2코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줄임 한번 하고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무늬 보이죠? 이 무늬에도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줄게요. 첫 번째는 이 아래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는 여기 원래 이렇게 짧은뜨기 하면서 당겨주는 부분이어서 이 넓은 다이아몬드 모양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세 번째는 옆쪽에 세모 모양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또 옆에 4개 한길긴뜨기 보이고 무늬 보이죠? 이 4개의 코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코는 코줄임 할 겁니다.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랑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해줄게요.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중간에 코줄임을 몇 번 해주는 거예요. 자, 또 무늬가 보이죠? 여기 무늬에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시 한길긴뜨기 4개의 부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코줄임만 떠줄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소매 끝단에 살짝의 코줄임을 해줍니다. 반복을 좀 해올게요. 35번째 단에는 한 바퀴를 두르면서 우리가 7코마다 2코씩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요. 무늬 맞춰서 코줄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또 마지막 부분에는 한길긴뜨기가 쭉 들어있죠. 이 중에 3코에만 코줄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코에 코줄임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이 소매 끝단에 코를 또 너무 많이 줄이면 입고 벗을 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코줄임을 해줄게요. 이렇게 소매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볼륨감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번째 단에서 코줄임을 조금 더 몇 번 더 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봉봉한 느낌의 소매가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서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35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소매는 거의 완성이거든요. 이제 36단이랑 37단 뜨면서 소매 부분 정돈만 해올 건데요. 자, 이번에는 편물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뜨던 방향으로 떠줄게요. 36단은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 코부터 요 빼뜨기 했던 공간부터 바늘에 넣어서 한 코 한 코 짧은뜨기 둘러올 거예요. 이때 짧은뜨기는 너무 느슨하지 않게 살짝 이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약간 커지지 않도록 당기면서 해주세요. 촘촘한 느낌의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오시면 돼요. 36번째 단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끝까지 다 떠왔으면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매 부분은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마지막 37단은 전체 한 바퀴 빼뜨기만 둘러줄게요. 그대로 한 코 한 코 연달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지금 첫 번째 빼뜨기에는 마커를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야 마지막 부분의 빼뜨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고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슬마다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이렇게 바늘에 사슬을 넣어서 통과통과 해주시면 돼요. 소매는 양쪽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색상 배색을 우리가 몸통 부분 떴던 배색으로 동일하게 뜨고 이 아래쪽에 소매 부분은 쭉 한 컬러로 늘려왔는데 여러분들이 배색하는 거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배색이 많이 들어가면 실 소유량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거 챙겨주시면 돼요. 소매 부분에 37단도 가장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빼뜨기에 마커 걸어왔죠? 그 앞에 코는 뜨지 않고요. 그 전 코까지만 마지막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실은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고리에서 통과시켜서 자, 돗바늘로 바로 실 정리해 줄게요. 돗바늘에 꼬리실을 넣어서 마커 걸어왔던 공간, 이 공간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한번 통과. 살짝 당겨서 다시 실이 끌려 나오는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이동. 이렇게 당겨서 앞에 사슬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물 뒤쪽에서 실은 몇 번 더 숨겨주고 매듭도 지어주면서 정돈해주세요. 몇 번 더 지그재그로 숨겨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매 부분의 끝에도 완성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매 부분 마무리 했는데요. 아주 약간의 조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팔 두께 정도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전체적인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매 부분의 안쪽에는 실이 지금 배색났던 부분에 실 정리해야 돼요. 자, 소매 부분을 뒤집어서 안쪽 부분 요 실 정리를 또 해주도록 할게요. 매듭을 한 번씩 지어주고 뒤로 빼놓은 실들은 또 돗바늘로 싹 다 정리를 해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를 이제 둘러줄 건데요. 소매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목, 넥 라인 부분, 앞섭 부분, 그리고 아래쪽, 이 아래쪽에 전체 한 바퀴 여기를 다 둘러서 2단 정도 뜨면서 우리가 테두리 부분을 다 정돈을 해줄 겁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오른쪽이 되는 부분에 저는 단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쭉 한 바퀴 한 단 뜨고 2번째 단 뜨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색상은 지금 기본 A 컬러는 4볼 중에 이 정도, B 컬러, C 컬러도 지금 동일하게 남아있거든요. 정확한 그람 수는 제가 여기 자막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남아있는 컬러들이 지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저랑 배색이 조금 다르게 떴거나 또는 크기를 늘리셨거나 또 단수를 늘려서 길이를 좀 더 길게 뜨셨다 하시는 분들은 남는 실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남아있는 실의 양이 거의 비슷해서 어떤 컬러를 테두리를 떠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A 컬러로 전체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오른쪽 앞섭 부분 여기에 단추 구멍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37단 떠오신 분들은 5개 마커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저보다 단수가 조금 더 많이 사이즈를 늘려서 떠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에 짝수단만큼 벌려놓고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주세요. 마커 표시한 공간에는 단추 구멍을 넣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장 윗부분, 넥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단, 2단, 2단 지나고 2단과 3단 사이 가장 가운데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3하고 4 사이 여기 또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마다 우리가 짧은뜨기, 긴뜨기 해줄 건데요. 단과 단 사이의 공간, 단과 단 사이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뜨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2번째 단, 3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뒀고요. 이제 8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2, 4, 그리고 6, 8 이렇게 짝수단을 지나와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10번째랑 11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단추 구멍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8단 세줄게요. 짝수단만큼 떨어뜨리면 돼요. 2, 4, 6, 8 여기 18단, 19단 사이에 마커 걸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20, 22, 24, 26, 26과 27단 사이에 또 하나 마커 28, 30, 32, 34 그리고 34랑 35단 사이에 마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마커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저보다 길이를 좀 더 길게 뜨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단추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 표시해 주세요. 이제 테두리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요. 테두리는 가장 먼저 바닥 부분부터 떠줄 거거든요. 가디건의 바닥 부분. 가장 끝에 코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랫단에 전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앞섭 부분에 무늬를 넣으면서 쭉 올 거고요. 넥 라인 부분도 짧은뜨기 단을 뜨면서 이렇게 일부러 마커 빼놓지 않았거든요. 쭉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앞섭 부분에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단 테두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저는 A 컬러로 연결을 할게요. 그대로 바늘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바닥부터 떠줄 거예요. 가디건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 놨는데요. 겉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놓고 뜨개를 해주셔야 여기 겉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예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
왼쪽 가장 끝에 부분이에요. 왼쪽 앞섭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사슬이 예쁘게 보이죠? 여기 한 코 한 코 짧은뜨기 해줄 겁니다. 그럼 가장 왼쪽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오면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테두리 첫 번째 코인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마커 걸어 놓을 거고요. 이 꼬리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헷갈릴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핑크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아랫단에 짧은뜨기 떠주세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A 컬러를 활용해서 그대로 뜨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실 보여드린 대로 B 컬러, C 컬러도 양이 조금 있으니까 컬러를 변경해서 다른 컬러로 테두리를 둘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랫단 한 바퀴 요렇게 가디건의 가장 아랫단 부분에 한 바퀴 쭉 둘러서 짧은뜨기를 반대쪽까지 다 해올게요. 이제 바닥 부분을 한 바퀴 쭉 둘러서 짧은뜨기를 해왔어요. 이제 가디건 앞섭 부분인데요.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오른쪽 앞섭 부분에 우리가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방금 했던 가장 마지막 코는 한 코 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코너기 때문에 약간 동그스름한 느낌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바늘 넣을 때는 단과 단 사이의 공간,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단과 단 사이마다 짧은뜨기 또는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오른쪽 앞섭 부분에 긴뜨기로 무늬를 살짝씩 넣으면서 단추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긴뜨기 떠올 건데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길 긴뜨기로 변경해서 떠주셔도 돼요. 자, 먼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단과 단 사이의 공간 보이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 넣어서 한 공간에 긴뜨기 3개를 해올 거예요. 아주 약간의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앞섭 부분 마무리 할게요. 긴뜨기 3개. 그리고 그 위에 단과 단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마커 보이죠? 마커가 있는 공간은 단추 구멍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자, 그 윗단 마커가 있던 공간에는 자, 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다시 같은 공간에 긴뜨기 하나. 요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단추가 들어가는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한길 긴뜨기로 변경해서 떠주셔도 괜찮아요. 위에 단과 단 사이, 바로 위쪽에 있는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또 위에 있는 코에 긴뜨기 3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3개를 반복을 해오면서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구멍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선 모양이 귀엽게 약간의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자, 또 짧은뜨기 하나 공간 안에 해주면요. 마커 있는 공간, 마커 걸어놨던 공간엔 우리가 단추 구멍,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사슬뜨기 3개, 다시 한번 긴뜨기 하나, 이렇게 구멍 만들어주고 또 동일하게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3개. 이렇게 오른쪽 앞서 윗단까지 쭉 떠올게요. 가장 마지막 마커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오른쪽 앞섭 부분의 위쪽 부분이에요. 자,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사슬뜨기 3개, 그리고 긴뜨기 앞뒤로 하나씩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가장 위쪽에 단추구멍까지 쭉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살짝씩 보면 구멍 있는 공간에 단추구멍 만들어줬고요. 나머지는 아주 살짝씩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앞섭 부분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은 이제 짧은뜨기 해야 돼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단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가장 마지막 코예요. 지금 여기 기둥사슬로 끝이 나는데 세 번째 코에 원래는 긴뜨기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모양이 연결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전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 해주고요. 이 넓은 공간 있죠. 이 넓은 공간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공간 중간쯤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 윗코, 가장 시작하는 코, 냉 라인의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코를 해줄게요.
약간 코너라서 약간 동그스름한 느낌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윗단 부분에도 지금처럼 무늬를 동글동글동글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짧은뜨기로 정리할 거예요.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짧은뜨기 할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사슬이 예쁘게 쭉 보이거든요. 이 사슬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둘러 올게요. 한 코 한 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슬마다 위에 짧은뜨기 단을 떠줄게요. 가장 윗단에는 긴뜨기 3개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무늬를 떠주셔도 되고요. 저는 윗단하고 아랫단은 심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단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우리가 넥 라인 부분에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커를 빼놓지 않고 놔뒀거든요. 이 마커 있는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 사슬에 한 코 한 코 넣어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마커는 코너 부분이죠. 이 노란색 마커가 있는 공간은 뜨지 않을 거예요. 한 코 건너뛰고 바로 다음 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 여기 마커 있는 공간은 한 코 건너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윗단도 한 바퀴를 쭉 짧은뜨기 해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2개. 여기는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2개로 떠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긴뜨기 3개씩 무늬 넣어줄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단은 단과 단, 이 한길긴뜨기 다리 쪽에 중간쯤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 사이 공간. 자, 여기 넓은 사이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긴뜨기 3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3개를 단과 단 사이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 3개, 그 다음 단과 단 사이의 공간. 여기 코 보이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 아이는 왼쪽 부분의 앞섭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쪽에 단추 달아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계속 반복할게요. 긴뜨기 3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3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 앞섭 부분에 가장 마지막까지 떠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테두리 전체 한 바퀴를 떠준 거예요. 여기 핑크색 마커 걸어놨던 부분이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짧은뜨기 한 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 해주고요. 한 번 더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뜨기 2개 해주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 부분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테두리 단 저는 두 번째 단까지 해서 정돈할 건데요. 앞섭 부분 위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싹 다 둘러줄 거고요. 아랫단이랑 넥 라인 부분, 윗단 부분에는 빼뜨기를 한 코씩 해올게요. 자, 먼저 이렇게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에는 한 코 한 코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단 시작하는 부분은 헷갈릴까봐 마커로 하나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씩 빼뜨기 해주세요. 가디건 아랫단에는 전체 지금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섭 부분이에요. 오른쪽 앞섭, 그리고 넥 라인, 그리고 왼쪽 앞섭 부분 떠줄 건데요. 이렇게 아까 떠왔던 이 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둘러줄게요. 앞섭 부분에.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 앞섭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놨죠. 여기 단추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쪽에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3개 이렇게 해줄게요. 이어서 긴뜨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단에 정돈해주면 이렇게 살짝 구멍이 생기는데요. 단추가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로 완성해 왔어요. 이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긴뜨기 대신에 한길긴뜨기 아랫단에 떠주시면 돼요.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여기 앞섭 부분에 마무리 해올게요. 가장 마지막 단추 구멍까지 해주고 나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끝에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섭 부분에는 이렇게 정돈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넥 라인 부분은 이제 빼뜨기를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아랫단이랑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쭉 둘러줄게요. 그럼 저는 이어서 또 쭉 윗단과 그리고 반대쪽 앞섭 부분을 마무리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쭉 정돈을 해올게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2단 정도 해오도록 할게요. 쭉 왼쪽 부분의 앞섭까지 쭉 떠왔습니다. 앞섭은 짧은뜨기 해줬고요. 위랑 아랫단은 빼뜨기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끝에 코까지 해왔고요. 이제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통과시켜서 돗바늘로 정돈해 줄게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사슬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고 뒤쪽으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넥 라인부터 시작해서 바닥의 아랫단 그리고 앞쪽의 모양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A 컬러, 동일한 컬러로 쭉 연결을 해왔고요. 단추 구멍이 하나씩 보이죠? 자, 반대쪽에 이제 단추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추는 이렇게 5가지 컬러 입고됐거든요. 핑크색은 다음 주에나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스토어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블루 톤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블랙은 안쪽에 약간 자개 느낌이라고 하죠. 이런 자개 느낌이 같이 이렇게 박혀있는 골드 단추입니다. 블랙 컬러고요. 가장 심플하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이게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쪽에 자개 느낌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민트 컬러도 안쪽에 자개 느낌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 블루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오늘 옷에는 이렇게 블루톤 달아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 톤이랑 고민하다가 블루톤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디건용 단추는 딱 기본 모양인데요. 대략 센티미터가 1.5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약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단추입니다. 핑크색 컬러는 다음 주에 입고돼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에서 완성한 지금 이 가디건은 블루톤이 약간 포인트여서 청바지나 청치마에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블루톤으로 한번 단추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에 맞춰서 연결 5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추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먼저 A 컬러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충분한 길이감을 주고 잘라주세요. 이 실이 잘 보면 이렇게 몇 가닥이 같이 있는 실인데요. 한 3, 4가닥 정도를 분리를 해 놓을게요. 한 3가닥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3가닥 정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얇은 바늘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얇은 작은 크기의 돗바늘을 활용해서 달아줄게요. 한 3가닥 정도로 나눠왔기 때문에 두께감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끝에 부분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대로 반대쪽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단 사이거든요. 그럼 반대쪽에서도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두 번째랑 세 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단추 달아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바느질하는 영상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긴뜨기 했던 라인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단 쪽에 이렇게 통과. 그리고 끝에까지 나오지 않고 살짝 여유 두고 빼줄게요. 그리고
단추를 사이에 넣어서 조금 옆에 칸으로 뒤로 이동. 그리고 매듭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매듭 지어놓은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 실을 갈라서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몇 번 더 연결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봄이 가디건 하나가 완성됩니다. 영상에서는 전체 모형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착용샷은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추 5개 달아줬고요. 우리가 단추 구멍을 만들어 왔죠? 이 단추 구멍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빡빡한 느낌으로 완성했어요. 그래야지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늘어나도 되도록 완성했고요. 이 실키안으로 완성한 아이는 딱 장가서 입어도 예쁘도록 단추에 포인트를 또 주었습니다. 컬러 배색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컬러 배색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가 사이즈로도 하나 완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2돌 정도 되어가는 아가 사이즈로 완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성이 되는 대로 또 인스타그램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심플한데 약간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한번 완성해봤는데요. 약간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소매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겨울에는 입기 좀 추워요. 봄 가디건으로 완성했던 아이인데요. 계속 사용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 2024년 첫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뜨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또 사이즈 늘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쪽 부분에 코스만 잘 잡아서 시작을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로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이즈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단 뜰 때 이렇게 목 부분을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35코로 잡았던 이 뒷목 부분은 전체 18cm 정도 되는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있죠. 여기 어깨 부분은 제가 17코 잡아서 무늬를 넣어줬는데요. 이 어깨 부분은 또 총 8cm 정도 되는 길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면 부분은 또 전체 1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쭉 떠주었고요. 저는 한 20cm 정도가 되도록 요크 부분까지 증가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소매랑 몸통 부분을 나눠서 떠왔는데요. 이 가디건의 전체 총 기장, 가장 윗부분부터 가장 아랫부분까지 길이를 재면 길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 손땀에는 지금 전체 기장은 44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조금 더 길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단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도 저는 37단 떠왔는데요. 소매 부분도 몇 단 떠야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단, 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소매를 쭉 재보면 소매의 전체 길이는 56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정해서 뜨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뜨개 옷은 시간이 또 조금 걸리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뜨는 게 생각보다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떠보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사이즈 변경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려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